이 방에서 저 방으로.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시간을 써야 돼. 그만큼 자기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처음 하면 열심히 내는데 한 2, 3년 지나면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는 것도 멈추게 되고요. 시간이 막 얼리고 맨날 컴퓨터를 하게 되고요. 뭐 스마트폰이나 갖고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나 좀 하지. 그러면 목회 끝입니다. 배우자에게 그 소리 들으면 목회 끝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매니지먼트를 정말 전략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노인무공이란 말을 아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노인무공이거든요. 근데 아까 총회장님도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여러분 충성이 다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충성이 다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충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면서 충성이 다라는 말에 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선교사를 갔다. 이슬람 지역에. 거기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충성하는 게로 다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충성이 다라고 해서 열매 없음에 대한 자기 위압을 삼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비신자의 나라니까요. 적어도 선교학 통계로 보면 맥시멈 25%까지는 올라갑니다. 복음화율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뭐 어떤 마을 지역은 80%, 90% 복음화도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했을 때 맥시멈 한 공동체 25%까지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복음화율. 뭐 이 땅에 90% 막 이런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2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8%입니다. 아직도 그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맛보아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너무 안 된다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노인무공 목회가 되지 않도록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자세들을 잘 갖추고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파트, 이 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근성을 가져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근성을 좀 가져라. 선한 오기도 좀 갖고요. 한번 찍으면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성도에 있는 욕심, 거룩한 욕심, 이 지역 사람들. 그게 이제 세 번째 말한 지역교회론입니다. 지역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은 지역교회론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지상교회는 지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선교의 비전은 전 우주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회는 로컬 처치여야 됩니다. 지역교회.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목회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 지역교회론이 무너진 거예요. 지역교회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지역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 내가 인맥을 통해서 멀리서 끌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지역교회는 관계없습니다. 지역교회는요, 두 가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거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영향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 목회할 수 있는 지역.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좀, 물론 이 초대교회하고는 다르습니다. 지금은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걸어서 다니는 거리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좀 저는 그 지역에 집중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되었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집중적. 근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아마 다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주도에 발령이 났어요. 제주도로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전부 다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 있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 설교 시간에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본교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니까 굉장한 신앙이라고 평가하겠죠. 지역교회, 성경적 지역교회론에 의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교회 단기꾼 이명세를 떼줘야 돼요. 그 교회에다 11조 하게 하고 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개교회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교회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지역교회론으로 무장을 해야지 이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론을 확립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고요. 사랑 없이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에 왔다 하더라도 빨리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지역이 내 목회의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지역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시민이 먼저 되는 노력을 하고요. 집중할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 시작해요. 농촌 목회를 하신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많은 농촌 목회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실수가 무엇이냐면 농촌에 가면 60대가 청년의 회장이지 않습니까? 청년의 회장이 60대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맨날 우리 교회 젊은이들 와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지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자원이 그들인데 그 자원을 집중적으로 목회할 대상으로 삼아야지 오지 않은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자꾸 원래 있는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그냥 그 한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러고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서운해 하고요. 그 젊은이가 끝까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떠나죠. 그러니까 지역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주어진 자원, 인적 자원들, 이런 것들을 잘 그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아야 돼요. 지역과 지역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몰라요. 교회를 개척해놓고도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없고요. 멀리서 내 관계를 위해서 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고 그래 지역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지역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거기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는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우는 것이다. 개척을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고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을 분석하고 있는 질문들은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니스가 일상교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66에서 68쪽을 보시면은 내가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역의 내면적 정서적 특성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안 그러면 가서 맨날 나무다리 긁는다는 말처럼 열매 없는 그런 거죠.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통하는 전략, 그 지역과 맞는 전략, 이런 것들을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의 내면적 정서, 그들의 소망이 뭐고, 이 지역의 강점이 뭐고, 열망이 뭐고, 약점이 뭐고, 두려움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 지역의 필요가 뭐고, 필요가 뭐고. 여러분들 이 필요는요, 복음의 접촉점이 됩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올 때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다 필요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찾아와서 그 필요가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돼서 구원받게 되고, 이 필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병에 걸렸을 때나 우환이나 환란이 있을 때 복음을 제일 잘 접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 지역 내에서 사람들 중에서 목회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될 것입니다. 목회는 단지 필요만이 아니라 영어로는 felt need라고 합니다. felt는 feel의 과거 분사잖아요. 느껴진 필요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필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니드는 그냥 뭔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 공부 잘하고요. 우리 남편 직장생활 잘하고요. 우리 집 다 건강하고요. 이 정도는 있잖아요. 기도 시간 다 내놓습니다. 같이 중보 기도하자고 할 때. 이건 그냥 니드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펠트 니드는 뭐냐? 정말 절실한 필요예요. 펠트 니드 차원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의 모든 비밀을 다 듣게 됩니다. 펠트 니드는 뭐냐? 어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우리 남편 잘 되고요, 애들 잘 되고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 내놨고, 이건 니드 차원이에요. 펠트 니드는 뭐고 하면은, 목사님, 우리 남편 바람먹기 좀 잡아주세요. 이게 펠트 니드예요. 펠트 니드는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웬만해서. 목사들이 보통 신뢰받지 않으면 이 펠트 니드는 성도들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목사의 처신도 잘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니드 차원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성도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모든 펠트 니드가 목사에게 와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생각,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 펠트 니드가 있어요. 니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까 거리에 나가라고 해서 아무렇게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의 정서와 약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는 기독교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혹시 알고 계시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특강을 가고 계시 제가 연구를 좀 했는데요. 가보니까, 복음화율이 제주도는 7%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 본토인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2%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복음화가 어렵냐?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의 4.3 사건. 그때 기독교가 제주도 한 집 건너 한 사람씩 죽인 거예요. 기독교가 4.3 사태 때 공산당을 박멸한다는 이유로. 이게 하여튼 4.3 사태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타난 현상은 제주 도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내 동네 사람, 내 형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반감이 무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반기독교적 정서 같은 것들이요, 어느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접근할 수 있죠. 도시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전도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교회들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교회가 죽쓰고 있는지, 어떤 목사가 지역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어떤 목사가 지역에서 성락절 받고 있는지. 가면 다 듣거든요.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틈새 시장이라는 말을 아셔요? 아시잖아요. 이런 단어를 교육에 쓰면 여러분 상당히 세속적인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죠?